오늘은 서지우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28번째 생일을 맞아 받은 선물은 면접 기회 하나. 신성전자,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였죠. 하지만 버스가 늦었고 지우는 땀을 흘리며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자 3명의 면접관이 보였습니다. 그중 가운데 앉은 여성, 최유진 전무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녀는 지우의 이력서를 집어들더니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 지방대 출신이시네요? 그것도 야간? 유진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면접관 2명도 고개를 갸웃거렸죠. 낮에는 뭐 하셨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나 보네.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순간 면접실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유진이 동료 면접관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공장 노동자가 우리 회사에 지원을? 그녀는 지우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신성전자는 명문대, 출신들도 들어오기 힘든 곳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으세요. 지우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또 떨어졌구나. 이번에도.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으려던 순간 칸막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어휴, 진짜 웃겨 죽겠네. 공돌이 딸이 감히 여기 지원해? 신성전자가 어떤 곳인데? 전화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그래, 당연히 떨어뜨렸지. 우리 회사 품격이 어떤데? 이력서 보자마자 웃음 나오더라. 지방대 야간이라니, 하.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 가슴속 분노가 더 뜨거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지우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또 떨어졌구나, 우리 딸. 응, 이번엔 학벌 차별이었어. 공장에서 일했다고, 지방대 나왔다고. 전화기 너머로 명희의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괜찮아, 지우야.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엄마가 항상 말했잖니.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다고.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달라. 나는 평생 공장 노동자의 딸이야. 그게 내 꼬리표라고.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전화를 끊고 명희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이 걸린 옷걸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30년 전 자신의 결심을 떠올렸어요. 절대 드러나지 않겠다. 현장에서 노동자로 살겠다. 하지만 이제 그 결심을 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딸의 눈물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존엄성 때문에. 명희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 테크노 솔루션즈 비서실장 박현수의 번호였어요. 현수 씨, 저예요. 내일 아침 임원 회의를 소집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30년 만에 처음이신데요. 무슨 일이신지. 신성전자 건입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참아온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명희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의식이었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기계 기름과 쇳가루로 거칠어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이 손으로 시작했지. 명희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6살, 명희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갓난아기 지우를 안고 막막한 현실에 부딪혔어요. 시댁에서는 쫓겨났고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이 있었어요. 2천만 원. 그 돈으로 명희는 작은 부품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단 3명이었습니다. 명희 자신과 동네 아저씨 둘. 밤낮 없이 일했고 지우를 업고 기계 옆에서 잠을 청했어요. 손이 베이고 화상을 입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무시당하지 않게 키우겠어. 그렇게 5년이 흘렀고 명희의 공장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2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됐어요. 그녀가 만든 부품의 품질은 대기업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때 명희는 처음으로 대기업의 횡포를 경험했습니다. 납품 단가를 30% 깎으시죠. 안 그러면 거래 끊겠습니다. 상대는 당시 업계 1위였던 대기업 구매팀장이었습니다. 명희는 항의했어요. 그럼 저희는 적자입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그건 당신 문제죠. 대한민국의 부품 공장이 강신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명희는 그 거래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명희의 기술을 빼내어 다른 협력사에 넘겼고 업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서명희 공장이랑 거래하면 우리랑 거래 못해. 명희의 공장은 순식간에 거래처를 잃었고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큰 놈들이 작은 놈들을 짓밟는 곳.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모았어요. 미안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졌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만든 부품은 최고였어요. 그날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 하지만 절대 대기업처럼 되지 않는 것. 이후 10년 명희는 미친 듯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특허를 따내고 품질을 끌어올리고 대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부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테크노 솔루션즈, 연매출 2조 원, 직원 3만 명, 국내 전자부품 시장 점유율 1위. 하지만 명희는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CEO로 앉히고 자신은 평범한 생산직 사원 서명희로 살았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회장님? 박현수 비서실장이 물었을 때 명희는 답했습니다. 저는 노동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로
끝날 겁니다. 앞에 나서는 순간 저도 그들처럼 될까 봐 두려워요. 그렇게 30년. 명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그녀를 그저 성실한 선배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전 9시 테크노 솔루션즈 본사 회의실. 임원 20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희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이 열리고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모습. 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신성전자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구매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신성전자는 저희의 세 번째 큰 거래처입니다. 연간 거래액 800억 원. 그들 생산량의 60%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현황은?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청업체 대금 지연 지급, 기술 자료 요구, 일방적 단가, 인하 요구 등이 확인됩니다. 우리 부품 없이 그들이 생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대체 공급사를 찾으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신성전자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합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800억 원 매출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존엄성입니다. 명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지우가 보낸 영상이었어요. 신성전자 면접장에서 나오며 몰래 녹음한 최유진의 목소리. 공돌이 딸이 감히 여기 지원해?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저 사람은 제 딸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 사람이 대한민국 모든 제조업 노동자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박현수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예.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늦었구나. 다음 날 아침 7시 신성전자 본사는 평온했습니다. 최유진은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구매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요? 아침부터 테크노 솔루션즈에서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오늘 자로 모든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유진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테크노가 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 통보만. 당장 전화 연결해요. 테크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생산을 해요? 신성전자 임원들이 긴급 회의에 소집됐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납품 불가, 위약금 발생, 순식간에 쏟아지는 악재들. 테크노 부품 재고가 얼마나 남았나? 3일치입니다. 그 후엔 생산 중단입니다. 대체 공급사는 없습니다.
테크노, 부품의 특허, 기술을 따라올 곳이 없어요. 최유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TV 좀 보세요. 긴급 속보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뉴스가 띄워졌습니다. 테크노 솔루션즈 서명희 회장 30년 만에 공개석상 등장 예정.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명희, 테크노 회장이 서명희라고? 그녀는 문득 며칠 전 면접장에서 본 이력서를 떠올렸어요. 서지우, 어머니 이름 서명희. 설마. 오전 10시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이 테크노 솔루션즈 기자회견장을 생중계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명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30년간 기계를 만져온 흔적이 남아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테크노 솔루션즈 회장 서명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나오신 건데 무슨 이유로? 명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26세의 작은 부품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고 기계 앞에 섰죠.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회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생산 라인에 서는 평범한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3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기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계속했어요. 며칠 전 제 딸이 신성전자의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곳 면접관은 제 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돌이 딸이 감히 여기 지원해?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명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공돌이, 공장 노동자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공장 노동자가 없다면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은 누가 만듭니까? 자동차는? 컴퓨터는? 명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3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대기업에 횡포를 당하고도 기술을 빼앗기고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전자와 거래를 끊으신 겁니까? 예. 신성전자는 하청 업체 대금을 미지급하고 기술을 탈취하고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기업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800억 원의 매출인데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입니다. 노동자의 자긍심입니다. 명희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기계 기름이 밴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이 손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백만 노동자의 손으로 말이죠. 그 손을 무시하는 기업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기사였어요. 숨은 재벌 30년간 공장 노동자로 살다 딸 모욕당한 어머니의 복수. 신성전자 생산 중단 위기. 신성전자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하한가. 그리고 이튿날도 사흘째도 하한가였어요.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테크노도
끄는 마당에 우리까지 당할 필요 있나? 하청 업체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불공정 거래를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신성전자가 우리 기술 빼가서 중국 업체에 넘겼습니다. 대금 지급을 6개월씩 미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은행 이자만 몇억을 물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도 움직였어요. 신성전자는 순식간에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자신의 이름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최유진 전무가 공돌이 딸 발언한 거 맞음. 학벌 차별하다가 회사 망친 무능한 임원. 재벌 회장 딸 모욕하다. 인생 끝난 사람. 그날 오후 신성전자 대표이사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최 전무, 당신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테크노 회장 딸인 줄. 그게 문제가 아니오. 당신이 사람을 무시한 게 문제란 말이오.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사표 내시오. 아니, 해고하겠소. 징계 해고. 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해고. 그것도 징계 해고. 이력서에 평생 남을 치욕이었어요.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없소. 당신이 서지우 씨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었소?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명함에 적힌 전무 직함.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었나? 하지만 세상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는 것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신성전자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임원 절반이 해고됐고 공장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회사 이름 앞에 위기에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었죠. 최유진은 그 후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어쩌다 면접 기회를 얻어도 인사 담당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혹시 테크노 회장 딸을 면접 보신 그분 맞으십니까?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0번째 면접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을 때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지우에게 했던 말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으세요. 그날 저녁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유진 씨, 테크노 솔루션즈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왜요?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테크노 솔루션즈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건물, 깔끔한 로비,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 신성전자보다 더 크고 웅장했어요. 명의의 사무실은 단순했습니다. 큰 책상도 고급 소파도 없었어요. 그저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뿐. 벽에는 공장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명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이 아니라 공장에서 막 온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손을 저었어요. 사과는 제 딸에게 하세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명희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요. 기회요? 우리 공장에서 3년간 일하세요. 생산직으로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산직이요? 저보고? 예. 명문대 나오신 분이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내시면 제가 중소기업 인사팀장 자리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당신은 노동자를 무시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말로는 깨닫지 못할 겁니다. 직접 경험해야 해요. 만약 거절하면요? 그럼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굴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유진은 테크노 솔루션즈 3공장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모습. 옆에는 경력 20년 차 베테랑 김순자 씨가 서 있었어요. 오늘부터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잘 따라와. 네, 선배님.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만 참자. 3년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첫날 유진은 4시간 만에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쉬고 싶어요. 쉬는 시간까지 2시간 남았어. 버텨. 점심시간 유진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 된장찌개였어요. 맛없지. 그래도 먹어야 해. 오후에 더 힘들거든. 김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손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됐고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됐습니다. 명품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어요. 기계 기름이 손톱 사이에 끼고 씻어도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명희가 공장을 순회하다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때요? 적응됐나요?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힘들죠. 하지만 이 일을 30년 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희는 컨베이어 벨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박 아주머니 35년 차예요. 아드님 대학 보내고 집도 샀어요. 다 이 손으로. 유진은 박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녀는 능숙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처음엔 힘들었겠죠? 당연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희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진 씨, 이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들이 있어서 당신이 쓰는 스마트폰이, 타는 자동차가, 사는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이름을 외우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삶을, 꿈을, 아픔을 알게 됐습니다. 저 언니 있잖아. 아들이 의대생인데 전부 공장 월급으로 키웠대.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 학벌만 없을 뿐이지. 유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이제 능숙한 생산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루 8시간을 버티고 동료들과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명희가 다시 찾아왔을 때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압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약속한 자리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만 더 있어도 될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런 것이구나. 3년이 흘렀습니다. 최유진은 약속된 시간을 채우고 테크노 솔루션즈를 떠났어요. 명희가 알선해준 중소기업 인사팀장 자리였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유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첫 출근 날 유진은 인사팀 사무실 책상에 작은 액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테크노 공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거친 손, 땀에 젖은 작업복,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팀장님, 오늘 신입사원 면접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력서 좀 보여주세요. 유진은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지방대 출신, 중소기업 경력, 특별할 것 없는 스펙. 예전에 유진이었다면 단번에 거절했을 지원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온 청년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긴장 풀으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이력서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셨네요. 청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유진은 그 표정을 알았어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얼굴. 예. 학비를 벌어야 해서요. 힘들었겠어요. 저도 공장에서 일해봐서 압니다. 예. 저도 3년간 생산직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은 이력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그날 저녁 유진은 오랜만에 서지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3번의 통화 끊김 끝에 지우가 받았어요. 누구세요? 저 최유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지금 와서요? 3년이나 지났는데? 유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늦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사과할 자격이 없었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서요. 뭘 안다는 거죠? 당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튿날 지우는 어머니 명희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유진의 손은 예전과 달랐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정말 죄송했습니다. 유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무시한 것도, 노동자를 무시한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지우는 유진의 손을 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공장에서 만난 수많은 노동자들의 손과 똑같은 손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됐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용서는 못하겠지만 당신이 변한 건 인정해요.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 씨,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사람을 봐야죠.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간절한지를요. 그거면 됐어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신성전자는 결국 회생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고 불공정 거래를 중단했어요. 협력사들과 상생하기 시작했고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테크노 솔루션즈가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신성전자와 거래를 재개하겠습니다. 신성전자 신임 대표가 명희를 찾아왔을 때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지우는 그 후 테크노 솔루션즈 기획팀에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재벌 회장 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직원 서지우로 평가받았어요. 어느 날 지우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아직도 공장에 나가요? 이제 드러났잖아요. 회장이신 거. 명희는 작업복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야. 그리고 좋아.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군지 잊지 않게 되거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절대 잊지 않아. 명희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숨기고 산 건 내가 실력으로 평가받길 바랐기 때문이야. 재벌 딸이 아니라 서지우로 살아가길. 알아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기억해.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렴. 2년 후 유진이 다시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학벌 차별 금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출신 특별 채용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명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잘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공장 벨이 울렸어요.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명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오늘 야간 근무거든요. 회장님이요? 네. 저도 노동자니까요. 명희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자 동료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명희 선배님, 오늘 야근이시네요. 응. 오늘 좀 바쁘다며? 완전요. 커피 한 잔 하고 시작할까요? 그래, 그러자. 명희는 동료와 함께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1,000원짜리 커피였지만 세상 어느 커피보다 달았어요. 그날 밤 공장 불빛 아래에서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딸의 미소를,
변화한 유진을,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이게 진짜 가치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학벌이 아니라 노력. 지위가 아니라 사람. 명희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거친 손으로 부품을 조립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명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로 시작했고, 노동자로 살 것이고, 노동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러운 왕관이었습니다. 숨겨진 왕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왕관. 바로 노동의 존엄성이라는 이름의